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바리맨이 천안의 극성이라면서요? 네, 그 불특정 여성들 앞에서 음란 행위란 그 일명 바바리맨이죠. 그 50대 1명하고 40대 2명이 그 보름 새 3명이 입건됐습니다. 뭐 이들의 혐의는 그 공연 음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됐고요. 그럴 법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한 명은 뭐 골목길이었으니까 영성동 골목길이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한 분은 호프집 내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여고 앞에서 뭐 이런 음란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세요, 바바리맨? 아, 저는 없어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고 취재 간 적은 있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 뭐 고등학교 앞에 건물 위에 옥상에 꼭 그 쉬는 시간에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옷을 벗는다. 이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영화 장면 같은데? 그 사진을 찍으면 좀 특종이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욕심이 한번 가봤죠. 네. 갔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아쉬운 점은 30분만 더 있었으면 아, 찍을 그래요? 뻔했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때. 인내가 부족해서. 30분 뒤에 나타났대요? 네, 그 옆 건물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병적인 문제인가요? 노출증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성도착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분명한 선은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성들의 그 옷차림새에서 노출 수위가 높아질 텐데, 그 노출과 노출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노출증은 노출을 하기 전과 후에 굉장한 흥분 상태에 놓여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공연 음란죄로 그 입건이 됐다고 그랬나요? 네, 그 일반적으로 경범죄 같은 이제 공연 음란죄 같은 경우는 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데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연 음란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음란 행위를 해서 저 사람이 놀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런 게 이제 공연 음란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강제추행죄? 네.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 뭐 신체적 접촉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죠. 해당이 되나요? 피해자의 어떤 자신의 몸이라든지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압적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추행.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사건 기사를 봤는데 그 남성이 뭐 일종의 바바리맨이죠. 뭐 그 흥분 상태에서 자신의 체액을 여성의 뭐 옷이나 가방에 묻힌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강제추행죄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 2년 됐나요? 현직 검찰 지검장인가 지청장이 뭐 이런 행위를 해서 입건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2014년이죠. 이름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죠. 예. 그 사건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50대 한 남성이 그 뭐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음란행위를 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고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경찰에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죠. 네. 그거 어떻게 됐죠? 그게? 현재는 작년에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뭐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선호성 장애라는 특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뭐 이제 좀 장애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기소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처음엔 본인 부인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죠. 처음에까지 동원을 해서 하고 밝혀졌는데 CCTV 분석하고 해서 그러니까 병적인 요인이 있다 이랬던 거예요? 과연 바바리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전부 40, 50대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40, 50대를 꽃중년이라고 하는데 자꾸 노출 중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두 분도 좀 조심하세요. 유시영 기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40. 유 기자도 40대 접어들었잖아요. 만으로 따지시죠. 만으로 30대요. 하여튼 뭐 요즘 그 가뜩이나 이 여성을 노린 범죄 때문에 뭐 밤길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뭐 연달아서 자꾸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자칫하면 또 강력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공직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단속 권한을 이용해서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여직원이나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은 공무 출장을 가장해서 바다 낚시를 즐기다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모두 6월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는 술 취한 공직기강, 잔인한 6월입니다. 공직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낚시 가방을 뭐 이렇게 둘러매고 차에 실어주고 술을 마시면 용감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사건 모두 음주. 아산시 감사관실이 그 소속 공무원을 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이제 감기 피하려고 애들을 그렇게 해요. 체포까지 됐고 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근데 뭐 직위 해제나 이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있어요. 근무하고 있어요. 두 분 낚시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주는 안 가지만. 유 기자는? 저는 평생 한 번 해봤어요. 낚시를? 예, 거의 안 한다는 거죠. 평생 한 번 해봤으면 어렸을 때 해봤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30대 들어서 어디서요? 신정호에서 한 번 했다가요. 네. 그 지나가시는 낚시 같이 하시는 분이 찌 거꾸로 꼈다고 다시 끼라고 해서 그 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안 해봐서. 근데 아래 위 이게 다르겠죠? 이건 민물 낚시하고 바다 낚시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기자는 그 바다 낚시도 가끔 다녀요? 저는 민물 낚시는 네. 못 해봤고 아, 바다 낚시를 바다 낚시 전공이네. 전공은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네. 아닙니다. 그럼 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바다 낚시는? 뭐 지금은 여름이라 잡을 게 뭐 광어나 우럭 뭐 이런 낚시할 때고 그 3월이나 봄 가을에는 주꾸미. 근데 이제 바다 낚시가 좋은 거는 그 이제 가서 뭔가 좀 큰 걸 잡아서 나도 잡아보겠다 이런 설레임이 가장 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건 이제 가서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바로 회를 쳐서 이렇게 이제 선상에서. 먹는 거 그 맛도 있고요. 그럼 바다 낚시도 왜 선상에서 하는 게 있고 갯바위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뭐 뭔가 달라요? 갯바위는 또 뭐 숙련자들이 좀 하는 거고요. 예. 바다 낚시는 대부분 초보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즐기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래에도 가시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잡은 사진.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에 갔다가 저만한 한 40cm 이상 되는 광어를 잡았는데 네. 그 사진을 찍었었죠. 제가 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은 걸 제가 들고만 찍었던 겁니다. 그 세종시의회 의원들하고 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충남 보령으로 현장 방문을 간다고 해서 뭐 한 20명 가까이가 갔는데 실제로는 현장 방문은 뒷전이고 바로 배 타고 바다 낚시 다녀왔다면서요? 네, 개요는 이렇습니다. 6월 3일이었고요. 세종시의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 방문 및 워크숍 목적으로 보령 태안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오후 일정이었고요. 오전 일정은 김자진 장군 생가를 방문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몇몇 위원들이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번 논란의 요지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7명이 동행이 됐는데 네. 이 중에서 4명의 시의원과 공무원 2명 포함돼 6명이 바다 낚시를 갔던 거죠. 당초 계획대로 뭐 김자진 생가 방문이라든지 뭐 보령태안 도로공사 현장 방문 이런 일정은 무시한 채 그 6명이 이제 그 남당이 일원해서 한 5시간 동안 배낚시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회 산건위 위원이 총 7명인데 네. 한 명은 안 가고 6명이 6명. 갔고 그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뺀 나머지 4명이 바다 낚시를 바다 즐긴 낚시를 거죠. 했다. 제가 사진을 받아왔어요. 이게 현장의 일종의 뭐 잠입 취재라고 할까요? 몰래 따라가서 찍은 취재 기자한테 받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뭐 선착장에서 이제 배 타는 이 보트 이게 낚시 보통 이런 거 타고 다닙니까? 좀 좋은 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좋은 배요? 네, 낚시배에 비유하기보다. 그럼 이런 거 한 번 출항 나가면은 얼마씩 줘요, 보통? 보통 그 1인당 그냥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12만 원, 15만 원 정도. 지금은 뭐 성수기에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 6명 타고 나가면 돈 100만 원 가까이 그렇다고 보죠.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뭐 한 6명 배 타는 장면이고 요 뒤에서 뭐 위원장, 부위원장 또 이제 배 안 탄 이제 공무원들 뒤에서 이제 배웅하는 모습입니다. 배를 다 탔고 이제 출발 직전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차가 이 승용차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그 위원들을 태웠다는 것, 저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 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겠죠. 뭐 현장 방문 한 20명 가까이가 현장 방문을 갔으니까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했을 텐데 이 차가 누구 차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나갑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배 타고 나가고 이제 배 타고 나갔는데 기자들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고 바닷속까지는 이 총 소요 시간이 나가서 들어오는 데까지 한 4시간에서 뭐 4시간 20분 이렇게 4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 같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 타 이제 낚시 다 마치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요 이제 배 닷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장이랍니다. 시청 과장.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횟집으로 가는 도중에 모여서 삼성모 모여서 여기서 이제 뭐 그 낚시 후일담 무용담도 얘기하겠죠. 나는 몇 마리 잡았고 뭐 손맛이 어떻고. 사진 속에는 잡아온 고기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잡긴 잡은 건지 가까이 가서 찍기가 힘들어. 뭐 이제 망원렌즈로 당겨서 찍었을 테니까. 공식 일정상으로는 횟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그 업무 보고를 받고 현황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일정이 돼 있는데 그거 뭐 낚시 갔다 와서 횟집에서 소주도 한 잔들 하셨을 텐데 무슨 뭐 토론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여튼 이런 일정을 소화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일정을 잡은 것부터 좀 의심쩍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이제 건축 현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교량의 공법이 조금 뭐 그걸 배우겠다라고 보령태안간 도로공사를 현장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그 천안시의 현장 방문은 천안시 내 사업 구간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종시의회는 이상하게도 보령 태안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도 의심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취재를 한 것 같고 한 명이 간 건 아니고요. 두어 명 같이 동반해서 취재를 간 것 같더라고요. 뭐 당시 그 공무원들이 낚시 가방을 뭐 이렇게 둘러매고 차에 실어주고 뭐 이러면서 뭐 상전을 모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낚싯대 타고 나간 이 보트가 듣기로는 그 시청 과장의 지인 소유의 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쨌든 뭐 낚시를 했든 더더군다나 돈을 내고 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낚시하지 않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시청 과장들, 국장 과장들은 현장을 간 건가요?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뭔가를 배웠고 그걸 토대로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취재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갔나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의 현장 방문은 현장 방문 모습을 다 카메라로 담고 증거를 남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서도 그 논란을 뭐 몇몇 그 4명의 시의원 빼고는 실제 그 워크숍과 현장 방문을 잘 소화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 방문 사진을 공개를 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하기는 도로공사 현장 가면 일단 안전모 쓸 테고 뭐 이렇게 공사 현장 사진 찍으면 그림도 그럴싸하게 나오고 자기 나중에 이제 의정활동 보고서나 이런 게 넣기도 좋아서 사진을 기본적으로 찍을 텐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죠. 세종시가 16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그 산업건설위원장이 그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본인이 계획대로 당일 일정을 소화해 잘못은 없다. 하지만 이제 위원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한다. 잘못은 없다. 그러니까 고준일 위원장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아니 산업건설위원장이 총 7명 중에 6명이 갔는데 그 중에 4명이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명이선 아직까지 그 증거 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물론 자기 말로는 현장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했다 손치더라도 위원장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 지금 현재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의 열쇠가 이제 공적인 업무하고 무관하게 낭비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뭐 재발 방지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뭐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낚시 장비 다 챙긴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계획이 있었으니까 낚시 장비 챙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세종시
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런 부분인데 도대체 그럼 시의원들의 감사는 누가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뭐 국내에서 이 정도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시의회가 새로 원구성이 되면 대부분 길을 쓰고 해외를 가잖아요. 그 네, 이유가 다 연수? 있죠. 해외 연수를 가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런데 해외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번 찾아가서 쫓아가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해외 연수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캐나다 호텔에서 네. 담배 피다가 천하실. 네, 네. 룸 데미지 차지라고 네. 그 손해금 배상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뭐 해외 연수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매번 이제 뭐 뒷말들이 많잖아요. 뭐 외유성이다, 뭐 관광 목적이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똑같은 코스로 갔다 오고 그걸 연수라고 한다. 그리고 연수 보고서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니 이게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국내 연수 기간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공사 현장 방문한다고 갔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해외 연수나 뭐 국내 좀 멀리 가는 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겠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의회를 감시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게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두 분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만 세종시 공무원들도 아주 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6급 사무관이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KTX 열차 내부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6급 사무관은 아니고 6급. 주사. 예. 죄송합니다. 6급 주사. 결론은 일단은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통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또 공항에서 그랬죠. 제주공항에서. 네. 세종시 그 사무관이 그 공항에서 그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뭐 당시 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뭐 경찰과 화를 내는 등 뭐 행패를 부려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술을 마시면 용감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사건 모두 음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 형법이 또 그래요. 그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이제 음주치자에 대해서는 감형이 기준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더 보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굳이 이 두 사건을 유형을 나누자면 이 제주공항에서 이 만취난 동부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감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거일 텐데. 근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성폭력범죄특별법, 특례법이 있어서 여기 그 감경할 수 없는 조항이 또 있죠.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기 쌍방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감경 예외 사항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간격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세종시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체가 의회나 시나 네. 가지고 시는 이런 구설수에 있고 의회 또한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 자기네들도 지금 낯이 뜨거운데 그걸 네. 또 누구를 감사를 한다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음주가 뭐 성추행 이런 문제는 뭐 비단 세종시뿐만 아니라 네. 아산시에서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아산시 감사관실이 그 소속 공무원을 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이제 사건을 의뢰한 겁니다. 네. 사실상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그 직원의 뭐 성추행, 여성에 대한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접하게 되면 그걸 바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성추행의 의도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18명이 그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노래방에서 18명이 있었고 자신은 15분 만에 빠져나왔고요. 네. 노래방에서. 정작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그 노래방에서 끝까지 남아서 뭐 이제 있었고 그리고 3차로 뭐 다시 뭐 술을 마시러 가서 거기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동료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일종의 이제 그 직장 내 성추행이잖아요. 사건 유형은. 네. 근데 이게 접수가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시청 감사관실에서 보통 1차로 조사를 하지 않나요? 이거를 경찰에 바로 그냥 고발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게 배경이 이제 그 여성이 피해 여성이 인터넷에 내부 전산망에 올리다 보니까 네. 그걸 접한 그 감사관실에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죠.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네. 그 바로 이제 경찰에 그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아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왕왕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 뭐 최근 몇 년 전만 하도 막 잇따라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그 자진 의원 면직 사직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처분 안 받고 사직을 하는 거니까 그게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면직당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시청에서 스스로 이렇게 경찰에 바로 즉각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이제 좀 강화된 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아무튼 뭐 이 사건은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딱히 뭐 누가 목격을 했다라는 것도 뭐 진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도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청 공무원, 아산시청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이 또 체포된 사건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충남청 광역수사대가 네. 그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향응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공무원과 아산 경찰서 경찰 공무원을 체포했습니다. 그 속칭 장미마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장미마을 업주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그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도 혐의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보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 업주가 현재 복역 중이고요. 그 복역 중인 그 업주가 자신이 2012년도에 그 특정 공무원과 특정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뭐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이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부분인데 최초의 제보가 그러면 예. 지금 수감되어 있는 업주의 제보예요. 예, 그건 확인이 된 거죠. 예. 근데 왜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최근 일도 아니고 4년 전 얘기만 갖다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 건 없이? 글쎄 이건 추정인데요. 장미마을을 지금 아산시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매입해서 뭐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직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경고성 좀 뭐 견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건 추정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사건은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명이 거론된 직원, 그러니까 아산시청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현재 지금 알아본 결과는 아직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유무죄와 관계없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뭐 듣기로는 이 조사가 마무리되고 자신들의 무혐의가 입증된 후에는 추가적인 뭐 법적 대응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장을 받아서 체포까지 됐고 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근데 뭐 직위 해제나 이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있어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뭐 가중처벌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공직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가중처벌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지만 사법적인 처벌 외에도 내부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법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판결 받을 때 보면 뭐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에 봉사했고 그 사이에 무슨 업적을 쌓아서 무슨 뭐 상도 받았고 그런 점을 감안하여 뭐 감경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직자라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는 좀 안 맞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어쨌든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공직자들은 하다못해 뭐 음주운전만 걸려도 징계를 받으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뭐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좀 처벌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죠. 지금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아예 퇴출시킨다라는 뭐 징계 수위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공무원은? 예. 뭐 최근에는 아산에는 또 이거 말고도 야구부 사건도 있었죠.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구타한 사건. 학생 12명을. 그것도 야구 방망이로. 2개가 부러졌다고 하죠. 네. 체벌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잠을 잔 게 이유예요? 에어컨을 킨 게 이유예요? 에어컨을 킨 게 이유겠죠. 네. 예, 자신의 지시 없이 에어컨을 켰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새벽에 그 중학생 야구 선수들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을 가했고, 그 중에 일부 나는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 못 맞겠다라고 항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손과 발로 뭐 마구잡이식 구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당일 바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그 코치는 해임이 됐죠. 예. 예. 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까지 한다고 했는데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뭐 영장 기각 사유는 뭐 저 증거인멸이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뭐 이런 등등이니까 이거 충분히 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으면서 잘했죠. 뭘로 맞으셨어요? 제일 세게 맞은 게? 나무 강목 비슷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목? 네. 유창인 기자. 전 야구 방망이는 없었고 그 당구 큐 네. 뒷부분 있잖아요. 예. 앞부분은 일반적이고 좀 가늘죠. 예. 뒷부분 굵은 거. 강목보다 예. 더하네요. 그거 안 부러져요. 그거 안 부러져요. 예. 저는 봉골레 자루. 그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예. 그 정도면 약간. 당구 그때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많이 때리고 맞고 그랬는데 야구방망이 뭐 야구부라고 하지만 야구방망이가 2개가 부러졌대요. 그렇죠. 아무리 그 야구 운동 선수라고 하더라도 중학생을 성인이 때렸을 때는 그 중학생의 충격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그 상해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핏 들으면 정규금 때문에 그러나 뭐 그러기도 싶은데 뭐 코치는 코치 나름의 사정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학생들 이제 대회나 이런 걸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뭐 감기가 걸리거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키지 말아라 이런 주의를 미리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때렸다. 근데 난 그것도 궁색한 변명 같은 게 네. 감기 피하려고 애들을 그렇게 패요. 하긴, 그 저기 시합을 목전에 두고 예. 그 뛰지도 못할 텐데 그걸 맞고 나면 그건 참 정말 공색한 변명 같습니다. 네. 이 피해 학생들 학부모들의 반응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얘기 들어보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막 보도를 막고 막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막 항의도 하고 심지어 쌍욕을 들은 기자도 있더라고요. 그 뒷배경을 좀 봐야 될 부분이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아산에는 온양 온천초 그리고 온양중 야구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역사는 뭐 천안에 부유부가 있겠지만 30년 전통이 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온양 중학교까지는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습니다. 아산 지역에. 아산에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고교 야구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중학교 때까지 유명하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더욱더 이제 부일고가 자사고가 되면서 선수를 이제 전국 단위로 뽑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네요. 온양중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럼 거죠. 돈에서는 공주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또 자사고인 뭐 북일고, 북일고를 예. 못 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가기는 일반적으로 뭐. 예, 북일고나 공주고 쪽으로 진학하는 네.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성적, 네. 그 중학교의 성적이 얼만큼 나와서 고등학교 팀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선수인지냐에 따라서 뭐 입학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패단 같아요. 이제 야구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4,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5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몇 배 그러니까 차이예요? 80배 차이입니까? 나 또 수학하면 또 틀려. 86개. 예. 예. 맞나? 맞네요. 예. 그 정도 차이니까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뭐 만약에 이제 학부모들이 오히려 언론 보도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 잘못된 것을 감추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럼요. 예. 세종시와 아산시 사례 살펴봤는데 천안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수사라기보다는 네. 근데 뭐 최근에 그 일명 감성주점이죠. 감성주점 사건 때문에 그 검찰 수사관이 그 단속 과정에서 단속 무마 조건으로 네. 그 향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검찰 수사관을 기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찻잔 속의 회오리로 끝나느냐 아니면 거대한 태풍이 되느냐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한마디로 단속 무마 조건으로 친하게 지내던 감성주점 주인이 친하게 지내던 검찰 수사관한테 돈을 건넸다라는 부분일 네. 거거든요. 이 친하게 지냈다라는 사이에는 또 경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세무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세무서? 예. 예. 일각에서는 그 세무서 직원과는 뭐 세금 포탈 부분까지도 지금 연관 짓고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어느 부분까지 나느냐에 따라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 검찰 수사관은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형도 나왔잖아요. 징역 1년 구형했다고 예. 들었는데 이제 뭐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감성주점 업주 뇌물을 건넸다는 그 업주를 비롯해서 지금 유창림 기자가 얘기한 경찰 공무원, 세무서 공무원, 뭐 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확인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브리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당시 이제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았거든요. 네. 같은 그 내부 식구를 그 체포해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됐었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이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 사건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초의 시작은 감성주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감성주점이 뭐예요? 그 흔히 얘기해서 클럽인 거죠. 클럽? 예, 그러니까 네. 좀 젊은 층들이 예. 많이 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클럽 그러면 나이트 클럽 생각을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소규모 나이트 클럽보다는 소규모고요. 저도 영상으로는 봤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뭐 나이트 클럽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이죠. 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 술을 마시는 공간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곳이고 예. 춤을 추는 지역은 그 불법 영업을 하고 있게 네. 되는 거. 그러니까 거죠. 예. 이게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콜라텍 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낸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변종이죠, 예. 변종. 근데 콜라토게텍에서는 술이나 음식을 팔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쪽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콜라텍으로 신고된 뭐 다른 유형으로 또는 신고된 여기에서 춤추고 놀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한 사실상 영업장이라는 한 그 한 영업장에 대한 고발이 계속 누적되니까 네. 그 업주는 그 친했던 그 수사관한테 단속 무마 조건으로 이제 돈을 건넸던 그 네. 사건이고요. 뭐 제가 좀 전에 좀 설명해드리자면 시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업자들이 옮겨서 좀 규모가 있는 나이트클럽을 또 인수를 하게 돼요. 네. 그 나이트클럽을 인수를 하고 그 동업자들 사이에서 분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분배에 불만을 품었던 동업자 중에 몇몇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네. 그 상대 동업자를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을 됐고요. 따라서 세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 충분히 지금 세금 포탈 가능성도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직비리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공직기강이라든지 기자들이 이 출입처의 무슨 비리나 이런 거 취재할 때 보면 각 단계별로 이 해당 기관에서 대응하는 논리가 뭐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계별로 한번 처음에 뭔가 이제 취재를 들어가.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기사 나가면 뭐 수사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금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 달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사 시작되면 기소할 때까지 좀만 참아달라. 네. 그럼 기소가 되면 재판 봐야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이제 좀 예. 기다려 달라. 그럼 재판 결과 나오면 재판 끝나는데 뭘 더 취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취재하고 기사 쓸 내용이 없죠. 예.
정부가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시를 잇는 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성 세종 구간은 천안지역 26km 구간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통과되는 두 개의 계획 노선이 청정 북면 마을을 가로지를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도 범시민 대책위를 발족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을 둘로 나누는 현행 두 가지 계획 노선을 철회하고 주민 피해가 없는 새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잖아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이게 최근에 이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걸 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복면 이 대책위 자체에서도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러니까 구간이 서울부터 서울이지만 이제 구리시서부터 세종까지 3단계로 나눠 이루어지는데요. 최종 개통되는 시간은 2025년입니다. 기간은. 최근에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 국토부 장관 면담하고 하면서 그거 시기 좀 앞당겨 달라고 세종시장도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장도 만나고. 근데 노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천안이 한 26km 정도 관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상당 부분 그 북면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쓰는 수식어가 천안의 알프스라고 하면서 북면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청정 지역이고 여름철에는 그 맑은 계곡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뭐 많은 이제 외지인들이 찾는 그런 명소인데 그곳을 관통을 해서 그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환경단체와 그쪽의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이 열악한 북면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반길만한 일이죠.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다른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그 천안시 같은 경우는 IC 지금 그러니까 북면 IC를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천안으로서는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죠. 반면에 북면 깨끗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고라는 이유에서 외부에서 그 전원주택을 찾아온 그분들은 그 고속도로 자체를 굉장히 반기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환경단체 이제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 관통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원주민들은 뭐 경제 효과가 있어서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지금 북면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찬성을 하는데 우리 집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집 앞마당과는 좀 이격된 거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지금 우리 집 앞마당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빼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공청회도 뭐 단상 점거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23일 날 그 공청회가 있었죠.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초안 공청회였는데 국토부가 주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주민들이 현재 노선 두 개 노선을 다 이제 원하지 않는다. 다른 대체 노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그 단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 노선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은 얘기를 하기를 조금만 빼면 산악지역이 있다, 북면에. 그 산악지역을 따라서 노선이 변경되길 희망한다. 그렇다면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닌 우리 집 앞산으로 고속도로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환경단체는 지금 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곧 뭐 산림을 훼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르네요. 대책위 안에서도 적정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악지형으로 노선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 대책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네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가 뭐 그 방사형으로 개설이 되고 하면 교통 여건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중소규모 이제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환경 파괴 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수용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에는 국토부나 이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온 천안 아산 지역 식품 판매업체 20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인데요. 놀라운 것은 집중 단속 대상 업체는 불과 45개였다는 것입니다. 절반 가까이 집중 단속에 걸려든 것인데요.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집단 급식소에 대량 납품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제는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45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20곳이 적발이 됐어요? 절반 가까이 적발된 거죠. 그러면 45개 업소라는 게 무작위로 간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의혹이 있는 데를 찾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게 도매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은 아니었고요. 네. 식당이나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도매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도매 업체가 45곳이었고 천안 아산 지역에 그중에 20곳이 적발됐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위법사례가 발견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우리 업무 특성상 식당에서 좀 밥 많이 먹잖아요. 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평일은 거의 집에서 먹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밖에서 먹는 날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이 기자님이나 박 PD님이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너무 위험 조장하지 마시고요. 단속 사례 좀 한번 살펴주세요. 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는 제조 연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뭐 호주산이 좋은가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산 갈비살을 호주산 갈비로 속여 판매한 적도 있고요. 국내산 돼지고기에 그 수입산 양념을 섞어서 제조를 해놓고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을 했다. 근데 그 업체가 천안 아산에 40곳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거야말로. 그 이번 단속은 그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뭐 검찰에서 밝힌 거는 45곳 중에 20곳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초 앞서 3월 달에 단속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단속 과정에서 단속된 업체는 27곳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건데요. 네. 네, 그렇죠. 그 7곳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 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어서 이제 기소가 안 된 거고, 단속 적발에는 27곳이 적발돼서 대부분 절반 넘는 곳이 다 적발됐던 그러니까 것이죠. 형사처벌 받을 수준까지는 아니고 좀 경미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로 네. 가름하는. 네. 근데 45곳 중에 20곳이나 뭐 27, 뭐 이렇다고 하면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죠. 예. 돈 벌기 수단으로 이제. 그렇죠. 미국산 소고기 갈비살 갖다 놓고 호주산 청정우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그렇죠. 사진이 있잖아요. 예, 찍혀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게 참 취재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카파라치라고 해서 이제 신고 포상금 이 제도도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 축산물에 대한 예,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2013년도까지 존재를 했는데 네. 2013년 당시에 천안시에서 예산을 총 300만 원을 세웠어요. 네. 포상금으로 포상금 지급하기 정도로? 위해서. 예. 이 포상금이 소진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일주일. 빨리 소진됐으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분기로 따져 한 1분기네? 딱 정확히 1월 2일 날 소진됐다고 합니다. 이틀.
1월 1일 날 1월 1일은 휴일이고 1월 1일 날 신고가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날 넘어가는 사이에 신고가 쭉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모두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런 카파라치들이 그런 사례를 대거 수집해 놓다가 그 신고 포상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그걸 신고를 하고 자기네들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이런. 네. 그래서 이번 단속이 근데 종전하고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합동 단속을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주축이 됐고요. 네. 충남도청, 천안시청, 아산시청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합동 단속을 했으니까 전례를 찾을 수 없던 뭐 대규모 단속이었다고 봐야죠. 뭐 이번 사례가 뭐 사례로 삼아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뭐 충남도에 가거나 또 다른 기관에 가서 이렇게 사례 교육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죠. 선진 수사 기법 네. 뭐 전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사례 발표가 많았던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먹는 걸로 이 장난치는 일 좀 사라져야 될 텐데 뒤늦게라도 단속이 돼서 추가 유통이 없게라도 막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뭐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뭐 이거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뭐 하여튼 단속 처벌,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해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원탁의 기자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혹시 본방송 놓치시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4시와 밤 10시에 재방송이 됩니다. 방송 외에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키브로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천안, 아산,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